안녕하세요. 세일연구소의 정박사 정선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여성분들의 그 건강 중에서 자궁 건강, 질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 후배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방송 후배가 오랜만에 사우나를 갔는데 사우나를 받다가 그 세신사께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때를 밀어주면서 하는 얘기가 결혼했어요? 안 했다고 했더니 이상하다. 이 아랫배에 뭐가 좀 잡히는데 병원을 한번 가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세상에 사과보다 좀 큰, 그 정도가 되는 자궁 근종이 생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 하더라고요. 아직 결혼도 안 했지. 근데 뭐 그 정도 사이즈면 레이저로도 이렇게 시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게 진짜 몰라서도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 게 바로 자궁 근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자궁 근종에서도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원인들 좀 알면 미리미리 예방도 하고 생기기 전에 이제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 공중보건의학 논문을 살펴보면 10만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비만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고혈압 약을 이제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 자궁 근종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발견이 많이 됐다라는 그런 결과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논문이라던가 의학계에서 발표된 자궁 근종의 원인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자, 예방을 하려면 이런 원인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만입니다. 체중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일단은 이제 비만인 경우에는요, 혈압 관리도 힘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약도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제 비만인 경우에는 무조건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비만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병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인슐린의 과도 분비가 나오면서 여성 호르몬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그 자궁 근종에도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비만 척도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BMI 측정이라고 해서 이제 그 자신의 그 몸무게에 키를 나누면 됩니다. 키가 그냥 키가 아니라 키 곱하기 2번을 곱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나눠봐서 이제 요즘에 계산기 다 있잖아요. 휴대폰에.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랬을 때 이제 수치가 18.5에서 22.9 사이면 이제 정상. 예. 근데 그 이상이면은 이제 과체중인데 25 이상일 때 비만이에요. 예. 그래서 비만이 나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식단이라든가 운동을 하면서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번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식사를 매일 하시는 식단의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여성분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고기 중에서도 특히나 빨간 육류 생선, 이제 쇠고기, 돼지고기 그런 빨간 생선들이 위험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공이 된 우리 치킨류, 우리 치맥 정말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정말 또 위험해요. 치즈, 버터, 이제 포화 지방산이 많은 유제품을 섭취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과다 분비도 되고 자궁을 악화시키고 과다 출혈 증상까지 또 생리월경 전후가 됐을 때 그런 그 월경 전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단짠 좋아하시는 여성분들 많죠. 달달한 케이크 많이 드시고 간식 좋아하시는 분들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짜게 드시는 분들 많아요. 인슐린 수치를 높이고요. 또 에스트로겐과 결합하는 호르몬을 줄여서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궁 근종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있는 분들도 더 비대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논문에서도 제가 찾아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음주입니다. 음주. 여기서 또 특히 이제 제가 재밌는 건요. 그 기사에서 규칙적인 음주라고 해놨더라고요. 매일 아니면은 그 이제 주기적으로 술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술을 막 과다하게 먹는 걸 떠나가지고 자주 먹는 음주 습관이 좋지 않다고 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우리 자궁근종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이런 음주 습관도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환경 호르몬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환경 호르몬이 우리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인체에 분비되는 호르몬의 이제 활동을 방해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요즘에 성조숙증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들도 월경을 빨리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몽경도 빨리 시작이 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성인 여성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일회용품 요즘에 도시락 많이 드셨죠? 예, 저도 배민 참 좋아하는데 그런 일회용품 쓰는 거, 그리고 뭐 우리 물을 마시더라도 페트병들, 커피잔들, 그런 일회용품들 좀 이제 좀 멀리 하시면 좋고요. 우리 여성분들도 매달 쓰는 생리대도 일회용품보다는 면생리대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좋아요. 하지만 이런 일회용품을 줄이는 실천들 쉽지만은 않네요. 하지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인에게서 피해갈 수 없는 스트레스. 예, 스트레스도 이 자궁근육에 참 안 좋은 영향을 줘요. 특히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코티솔이라는 성분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코티솔이 많이 이제 과잉으로 분비가 되면 에스트로겐이 또 이제 과잉 발생이 돼서 코티솔을 막 줄이려고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에스트로겐의 과잉이 이 자궁근종에 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받게 되면은 막 쌓아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어머님들 막 화병이 있어서 막 갑자기 확 이렇게 참았다 갑자기 내가 막 분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해결하려고, 아니면은 스트레스가 뭐 쌓이기 전에 운동을 한다거나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영화를 본다거나 친구를 만난다거나 그러면서 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께 안 좋은 것 하나가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 부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움직이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운동 부족은 밖에 나가서 광합성을 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비타민 D가 부족했을 때 우리 몸에서 자궁근종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네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생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 자궁 내막증이나 여성 생식력에도 여러 장애가 생긴다고 해요. 적절한 야외에서 그러니까 40분 이상 좀 걸어주면 이제 이렇게 좀 광합성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쉽지 않죠. 예. 그리고 이제 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딱 처벌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D가 우리 현대 여성들에게 굉장히 모자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이 물음표를 달았는데 이 결정적인 또 원인 하나가 뭐냐면 유전입니다. 유전. 사실 이제 집안에 자궁근종에 병력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20대에서도 요즘에 자궁근종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30대, 40대 여성들은요, 자궁근종이 이제 빈번할 수 있는 확률이 약 한 25%에서 45%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 정도는 어느 정도 자궁근종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나쁜 습관에 안 먹고 막 스트레스 받고 운동 안 하고 그러면 사실 자궁근종이 아니라 어떤 질병이라도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궁근종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예방하는 방법은 거꾸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비만 안 생기게 적절하게 체중 유지하시면서 고기류보다는, 그렇죠? 뭘 많이 드시나요? 맞아요. 채소류. 예, 야채, 채소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달고 짠 것보다는 담백한 음식들 많이 찾으시면 되고, 그리고 적절한 음주, 규칙적인 거 삐비비 안 돼. 그리고 환경 호르몬, 예, 일회용품보다는 우리 지구 환경을 위해서라도, 나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제 좀 약간 지속 가능한 그런 상품들을 좀 선택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제일 또 커요. 예, 스트레스 같은 경우 제가 할 얘기가 참 많거든요. 이 스트레스를 이제 받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 몸의 호르몬이 거기에 다 집중이 되면서 정작 내 몸의 활성화 에너지로 이렇게 막 만들어져야 되는 에너지가 줄어든다고 해요. 호르몬은 하나인데 그거를 여기에 쓰면 성장 호르몬,
저기에 쓰면은 노화 예방 호르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호르몬 하나 가지고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다 거기 집중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원리로 생각하면 쉽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늘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는 노하우를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 그리고 이제 비타민 D 섭취는요. 보충제를 좀 드시면 좋아요. 저희 감독님들도 먹어야 될 게 너무 많다 하시는데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드셔도 좋고 아니면은 종합 비타민에 들어가 있는 복합제 재료도 어느 정도 이제 흡수가 되니까요. 종합 비타민 안 드시고 계시다면은 종합 비타민이나 비타민 D 정도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유전은 뭐 바꿀 수 없다고는 하지만 유전보다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정도 루틴을 가지고 생활하는가가 평생을 또 좌우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즐겁게 살아요. 그러면은 우리 여성 건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궁 건강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요. 아시죠? 예,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까지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